안녕하세요. EBS 전속교사 오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경남 진해고등학교 소속 교사예요. 그런데 얘가 왜 여기 있지? 그죠? 그런데 파견교사로 나와 있어서요. 지금 EBS에서 입시 설명회 다니고 진로 진학 관련해서 상담하고 그리고 이렇게 입시 설명회 자주 얘기했죠. 영어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여한종 선생님께서 입시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지도를 그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길을 찾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릴 겁니다. 물론 학생들이 들으면 더 좋은 내용이겠지만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들으셔서 학생들과 함께 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과는 다르게요. 옛날에는 네 공부니까 네가 해. 너가 학교 가는 거지. 네 인생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해서 좋은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하지만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의 체력, 또 뭐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 재력 안 됩니다. 할아버지 재력, 또 엄마의 정보력. 엄마의 정보력이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런 얘기예요. 입시 상담을 하면서 옛날처럼 하면 좋겠다. 그냥 공부만 해가지고 줄 쫙 세워가지고 쉽게 들어가면 우리 이렇게 고민 안 해도 되고 이것저것 안 해도 되고 편할 텐데 지금은 너무너무 어려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복잡해. 그런데요. 너무 복잡하고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지지만 잘 알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잘 알아서 나에게 적합한 전형을 찾는다면 내가 일반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조금은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입시의 취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앞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대학은 뭐랑 뭐로 나눠서 입학을 할 수 있죠? 수시로 가거나 정시로 갈 수 있어요. 정시는 뭘 보는 거예요? 뭘로 가는 거예요? 수능으로 가는 거죠. 내신을 조금 보는 경우도 있어요. 10% 정도. 근데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시로 대학 갈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면 거의 없어요.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시는 재학생보다 재수생이 더 나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죠? 수능을 훨씬 더 열심히 준비해서 걔네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수시로 가는 게 나아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난 내신 성적이 안 좋아.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은 잘 나와. 그러면 어떤 전형으로 가야 돼요? 정시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학교를 단체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덕소고 애들은 무슨 대학교 가는 게 아니고 개인으로 각계 전투이기 때문에 내 성적이 어떤지, 내 특성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을 하셔서 그것에 맞춰서 대학 입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찌되었건 정시는 너무 간단해요. 수능으로 가는 거예요. 수능으로 딱 장판지 펴놓고 해당되는 대학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니까 두고 수시를 한번 보면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래요. 수시 전형이 너무 많아서요. 전형을 줄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전형으로 나뉩니다. 4가지 전형이 어떻게 돼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라는 거죠. 실기 관심 없을 거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거예요. 특히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이 간다고 했죠. 그런데 이 표에서 보시면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뭐가 제일 눈에 들어오세요? 이 표를 딱 보면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랑 뭐? 내신과 수능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 들으셨죠? 한양대학교에서 교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몇 점이었다고요? 내신이? 1.03. 그죠? 그 학교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을 안 보고도 갈 정도 성적이 되는 학생들은 1.03.
그렇지 않다면 나는 뭐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해야 된다? 내신도 준비하고 수능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수능이란, 수시에서 말하는 수능이란 뭘 뜻하나요? 수능 최저 기준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내신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뭘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들어야 되죠. 제 친구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그 친구가 이과 1등 친구였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쓰고 펜이 다 다르면 희열을 느끼며 아, 이번에 하나를 다 썼어. 1등 할 수 있겠어. 막 이런 변태 아닙니다. 스타일이었는데 제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걔가 이렇게 그냥 공책을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물어봤더니 자기는 공부를 하고 있대요. 뭐야, 너 뭐야? 그랬더니 걔는 공책을 보면 선생님이 한 이야기가 들린대요. 병 있는 애 아니에요. 걔 엄청 잘 돼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공책을 보면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줄줄줄줄 들린대요. 그 상황이 생각이 난대요. 얼마나 집중을 하면 그 기폭제가 돼서 그 노트를 보는 순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 상황이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노트를 보았을 때 내가 이걸 적었나? 는 안 되도록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을 해서 내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외에 수능 공부는 고3이 되면 학교에서도 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이거를 보여주면서 지금 1, 2학년들이잖아요. 한번 작성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8월 달에 선배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너 어느 대학교 갈래? 이겁니다. 선생님이 이걸 받아가지고요. 보시고 야, 넌 이거 안 되겠다. 되겠다. 한번 해보자. 같이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8월에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때 되면 늦어요. 이런 학생들 많아요. 당연히 여기는 갈 줄 알았는데 못 갑니다. 그래서 이 종이를 지금부터 한번 채워 넣어 보세요. 채워 넣어서 내가 뭘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과목을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걸 빨리 캐치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복잡하기 때문에 전형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맞는 전형을 찾는다면. 내가 영어랑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라면 내가 가고자 하는 학교 중에서도 영어와 수학에 더 가점을 주는 그런 학과를 목표로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학과인데 저 과목은 내가 안 되겠다라면 또 다른 방향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걸 쓰는 이유는 그거예요. 뭐냐면 방향성을 가지자는 겁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먼저 알고 가자는 거예요. 막연하게 난 대학을 가겠지. 막연하게 나는 대학생이 될 거야가 아니라 어떤 대학교, 어떤 학과를 내가 가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파악을 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걸 준비 안 했기 때문에 가지 못해 라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어떻게 채워 넣을 수 있는가?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까지는 자기가 가고 싶은 거니까 그냥 쓸 수 있겠죠. 나머지 내용들은 여기 입학처에 들어가시면 있어요. 모집 요강. 모집 요강을 그 해 수시 모집에 관한 내용을 5월에 보통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최신 업데이트는 안 돼 있더라도 그 기조를 따라갈 거라는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셔서 미리서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 놓으세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사실 몇 명을 뽑는지 어떤 전형으로 몇 명을 뽑는지 그런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난해 이 학교에 합격한 학생의 성적이 나와요. 물론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반영해서
나오는 점수, 환산된 점수겠지만 어쨌든 내가 계산을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을지에 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전화 거세요. 전화 걸어서 어떤 학과에 무슨 전형으로 가고 싶은데 성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면 보통은 평균 이야기를 해주고 커트라인을 말해주기도 하고 그게 어려운 경우 뭐 합격자의 80% 점수까지 알려주게 되어 있어요. 다들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적극성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꼭 전화해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듣다 보면 면접이라는데 몇 대 몇이라는데 1단계, 2단계 이런 게 뭐지? 검색하시다가 모르실 때도 있을 거고 이렇게 성적이 나왔는데 내가 이 한계 맞는가 궁금할 때도 있을 거고 이런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가 좋은 데인지 아니면 또 뭐 더 좋은 데가 있을지 우리 아이 성적이 이렇는데 어떤 전형을 쓰면 좋을지 이런 데 대한 질문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학교 선생님들도 많은 도움을 주시겠지만 여기 진학상담실이라고 EBS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질문을 올리면 15시간 이내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뭐 자기소개서를 봐달라고 올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진로를 결정하는데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선생님 도와주세요 라고 글을 올리기도 하고 내가 성적이 이 정도인데 뭐 이 주위에 있는 이런 학교를 가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는 그런 질문도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입시에 관련된 어떠한 고민이 있다면 여기를 활용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시 관련해가지고 아까 전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논술 전형도 있었어요. 논술 전형을 적게 뽑는다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내 아이가 글을 잘 쓴다면 내가 글을 잘 쓴다면 나는 수학, 과학은 잘 못하지만 사회에 관해서 상식이 풍부하고 글을 잘 써요. 그러면 충분히 논술 전형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심스럽잖아요. 논술 강의도 많이 들어야 되고 돈도 내야 되는데 엄마한테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면 여기 EBS 들어가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기출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강의들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다 선발을 통해서 뽑아진 강사들이기 때문에 아주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한번 시도해 볼 학생도 괜찮고 아니면 계속 꾸준히 공부할 학생들도 여기 들어오셔서 다운 받으시고 공부하시고 첨사까지 해주니까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공 적성 자료. 대학을 갈 건데 전공 적성으로 가야겠어요 라는 학생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학생들도 여기 들어가시면 각 학교에 따라서 기출문제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 다운 받아주시고 시간 맞춰가지고 아이들이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전공 적성으로 가도 되겠다, 아니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 2학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유용한 거예요. 내가 어느 전형에 적합한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양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추천하는 것이 입시 정보예요. 지금 모의고사 얼만큼 치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치나요? 1, 2학년들은?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치나요? 그 정도 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쳐요. 그러면 이렇게 입시 정보라고 EBS에 올라옵니다. 문제 풀이는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께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 건 그거예요. 문제를 우리가 왜 푸나요? 모의고사? 매매하려고? 이 녀석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어? 혼내려고? 아니잖아요. 이걸 공부함으로 해서 수능을 잘 칠 수 있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치는 거죠. 물론 네 위치가 어딘지 알기 위해서 치기도 하는 거고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쳤을 때 가장 중요하다는 얘들아 6월, 9월 평가가 제일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평가원에서 내는 거거든. 그게 왜요? 수능을 평가원에서 내잖아. 그럼 6월, 9월 모의고사를 어떡하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잘 못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방향을 못 잡는 게 당연해요. 이 정도 성적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는 건 너무 간단하지만 그 다음 절차를 밟지 못하는 거죠.
6월, 9월 모의고사를 분석을 하면 뭐가 보이나요? 수능이 보입니다. 6월, 9월 모의고사를 분석을 해서 모의평가를 분석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준비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EBS에 들어오셔서 입시정보에 보시면 그런 문항 분석이 다 올라와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거 앉아서 분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앞으로 나갈 수 있게 쓰라는 거죠. 그 정보를 EBS 입시 정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다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까요? 뭘 공부해야 될까요? 국어, 영어, 수학. 네, 맞죠. 무엇을 공부해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덩어리를 나눠봤습니다. 연계교재를 공부해야 된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된다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념 쌓기를 해야 된다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자, 이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 1학년, 2학년 모두 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개념 쌓기예요. 어떤 학생들은 문제의 감을 늘려야 돼요. 감을 잃으면 안 되거든요. 문제를 계속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개념이 없이 문제 푸는 학생들은 성적이 들쭉날쭉합니다. 정말 운 좋게 높은 성적에 수능이 걸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생각도 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들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무엇부터 시작할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무조건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강의가 있어요. 자, 1, 2학년 기준으로 기본 개념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기본 개념. 지금 3학년을 대상으로 개념 강의가 이제 곧 올라올 거예요. 3학년 대상이잖아요. 조금 헤비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은 기본 개념으로 시작을 하라는 거죠. 강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따로 그런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공부를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대상으로는 올림포스 강의가 있거든요. 기본 개념 강의가 나에게 조금 쉽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올림포스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여기에 개념 강의도 있고 문제 풀이도 있기 때문에 내가 2학년 동안에는 2학년이 끝나기 전까지 올림포스 강의는 꼭 듣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여기까지는 꼭 끝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선생님 들어도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여기는 없겠지만 교실에 가보면 몇몇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한테는 왕초보 개념 정리라는 강의를 좀 권해주세요. 이 강의가 중학생 대상이에요. 중학교 수준. 그래서 내가 공부를 정말 기초부터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학생들은 왕초보 개념 정리 과목을 들으시면 됩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 이외에도요. 이렇게 짧은 클립 강의들도 많이 기획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 5분 짜투리 시간에 그 시간에 뭘 해요가 아니라 이런 강의들을 핸드폰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장 기본적으로 3분 그래마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그 강의들은 모든 것을 시각화시켰어요. 문법에 관한 내용을. 어떤 때 우리가 이러한 단어를 쓰는지,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 이 세 개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걸 시각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억에도 오래 남고 이해도 쉽다라는 거죠. 그리고 짧은 시간에 끝이 나니까 자투리 시간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들도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찾아서 내가 부족한 것 그리고 어떤 강의를 들으면 이런 식으로 들으면 더 도움이 될지를 파악을 하셔서 시간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중에 연계교재라는 게 있어요. 수능 연계교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연계교재라는 개념이 뭐예요? 그 교재에 나온 문제를 수능에 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수학 선생님이 문제를 100개를 딱 줘요. 자, 여기서 20문제를 내가 그대로 낼 거야. 숫자만 바꿀 거야. 개념은 똑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문제가 사실은 적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0문제를 안 볼 학생이 있을까요? 거기서 나온다는데 20문제가 나온다는데 25문제 중에 그게 EBS 연계교재라는 겁니다. 해당하는 교재들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에요. 예전에는 엄청 많았어요. 인터넷 수능, 엔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너무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과부하가 걸린다라고 해서 점점점 줄여서 이렇게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두 권으로 줄여졌어요. 아직 고등학교 지금 3학년 학생들은 인터넷 수능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1, 2학년 학생들은 이 두 권으로 연계가 끝이 납니다. 여기 하나 더 더하자면 고교 영어 듣기. 영어 듣기 교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70%는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생들 보세요. 어때요? 똑같은 문제죠. 지금 막 선생님 지금 그래프가 뒤집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문제가 아니고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저도 수학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x의 확률 밀도 함수 fx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너비가 1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래프 그려서 풀 수 있는 문제래요. 탐구, 생명과학 어떠세요? 똑같은 문제로 보이시나요? 그림이 똑같죠? 순환에 관한 얘기입니다. 혈액순환 얘기. 수능 문제고요. 수능 완성에서 나온 문제예요. 수능 완성에서 이 문제를 풀었는데 혈액순환 경로에 관해서 내가 아는데 수능에서 저런 식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틀릴까요? 아니요.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연계교재를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보여드릴게요. 화학이고요. 그림 표시 방법만 바뀌었죠? 영어입니다. 그저 웃지요. 듣기 문제, 그림 문제 나오잖아요. 그 그림 문제가 이렇게 구현이 됐어요. 지문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세요? 보이는 학생들은 정말 그냥 미소가 가득할 겁니다. 똑같네. 물론 지문을 그대로 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계교재를 공부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잘 풀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들보다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게 여기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부를 하면서 더 믿음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가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이제 2학년들, 그리고 1학년들은 여기에 1년을 더 더해서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12월부터, 그러니까 뭐 11월이겠죠. 당장 다음 주부터 고3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지금부터 고3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개념을 다지셔야 됩니다. 무조건 개념을 다지셔야 됩니다. 12월에서 1월 정도 되면 개념서가 나올 거예요. 자기한테 맞는 강사의 교재를 사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 개념서는 연계교재는 아니에요. 하지만 연계교재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풀기 위한 힘을 기르는 방법으로 개념서 강의를 듣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개념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그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아까 이야기해줬던 올림포스라든지 기본 개념으로 시작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찌되었건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본 개념을.
자, 그런 다음에 3월 기점으로 해서 수능 특강을 통해서요. 수능 유형을 다지셔야 돼요. 수능 특강. 그 다음에 6월쯤에는 수능 완성을 통해서 실전 연습하기. 자, 이렇게 얘기하는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3회독은 하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매번 풀 때마다, 매번 볼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마음으로 푸셔야 돼요. 에이, 다시 볼 건데 뭐 지금 1회독이니까 라는 마음 말고 지금 볼 때 무조건 잘 보겠다. 내가 다시는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못 본다는 생각으로 꼭꼭 씹어서 잘 이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9월부터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또는 연계교재 최종 점검이라는 강의들이 올라와요. 이런 강의들을 바탕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1학년들도 궁금할 거잖아요. 그런 강의들이 어떤 교재로 연결이 되는지 궁금한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지금 2학년 학생들도 당장 연계 교재가 나온 게 아니에요. 내년이 돼야지 이제 수능 특강이랑 완성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EBS 들어가셔서 연계 교재 다운을 받으시면 따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한테 필요한 부분을 다운받으셔서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뽑아서 내가 미리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기출문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출문제가 왜 중요한가요? 왜 중요할까요? 제가 아까 6월, 9월 모의고사도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흐름을 알 수 있다라는 거.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문제는 어떤 문제를 낼까요? 내가 출제자다. 내가 수능을 내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강원도에 들어가 있다. 어느 모 호텔에 들어가 있다. 리조트에서 있다. 어떤 문제를 내실 것 같아요? 아이들이 틀릴 것 같은 문제? 무조건 내가 내는 문제는 틀려야 돼. 자, 수능의 취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발고사이긴 하지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학교 교육 과정을 잘 이수한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는 문제로 내겠습니다예요. 얘네들이 잘 이수를 했는지를, 잘 배웠는지를 파악하는 시험입니다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뭘 낼까요? 너희들이 졸업하면 알았으면 하는 내용을 내겠죠. 그런 것들은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럼 그 중요한 내용들이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올해는 이게 중요했는데 내년에는 저게 중요한,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들 안에서 어떤 것을 선생님이 선택해서 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중요한 것들은 한정되어 있다고요.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국어예요.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발문을 하나 빼봤는데요.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나오는 선택지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장면의 빈번한 전환으로 인물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라는 선택지가 나왔어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아, 어렵다. 아이들이 힘들겠다. 이걸 보시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아, 내가 공부를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이거구나. 국어 공부를 할 때 글의 서술상 특징이라는 것이 중요하구나. 나는 글을 읽을 때 이 글은 어떤 서술상 특징을 가지는지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되겠구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이 돼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글이라면 더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출이 중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패턴으로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공부를 따로 하실 수 있고요. 사실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수능 문제를 다운받아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나를 잡아서 정말 수능 치는 것처럼 앉아서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내가 얼만큼 더 가야 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외에
또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모의고사들 6월, 9월 평가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출제 빈도표인데요. 사회문화 선생님한테 하나를 얻었어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온 거예요. 꽤 많죠. 같은 개념이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탐구 같은 경우, 수학 같은 경우, 국어 문법, 영어 문법 같은 경우에는 그 기출을 분석하셔서 자주 나오는 개념은 무조건 다 파악하고 간다. 이 친구가 어떤 방식으로 나오든 나는 꼭 맞추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어를 왜 틀려? 국어를 왜 못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만큼 왜 틀리는지 모르고 많이 틀려요. 너무 공감되는 말이에요. 내가 왜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국어는 성적이 잘 안 올라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게 화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맞추고 가는 문제예요. 말하는 방법이에요. 말하는 방법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다 말을 할 줄 알죠. 상식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추고 가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복적으로 봐서 그 패턴을 파악하시면 정말 빠른 시간 내에 화법 문제는 맞추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작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작문은 작문 단계에 따른 특징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작문을 할 때 단계들이 5가지가 있죠. 그 5가지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꼼꼼하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국어의 문법은 어떤가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죠. 국어의 문법은 국어의 구조를 바탕으로 국어의 역사, 어문, 규범 등이 나옵니다. 자, 지금 속상해하는 학생들이 많죠? 문법은 그냥 틀리고 가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국어 문법도 개념이기 때문에 나왔던 문제가 반복해서 나와요. 기출을 분석하셔서 지금부터 차곡차곡 정보를 정리하셔야 된다는 거죠. 독서 같은 경우는 비문학. 학생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또 하나입니다. 비문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글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글이 나오더라도 잘 풀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죠.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데요? 글을 읽고 맞았네, 틀렸네, 오이해가 아니고 글을 읽으면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글의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푸는데 급급한 게 아니고 그 글 지문 하나하나를 잘 분석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산문과 운문의 차이가 있죠. 산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가 중요한가요? 두 개씩 나오는 지문이 2개씩 연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에서 나오는 뭐 어휘라든지 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주의해서 보시고 운문은 화자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 부분을 꼭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밖에 안 남아서요.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수학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출이 그렇게 의미 있지 않습니다. 수학은. 무슨 말씀이냐면 많이 바뀌어요. 교육 과정이 많이 바뀌어요. 시험도 많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뭐라고 했어요? A형, B형이라고 해서 수준별로 쳤어요. 문과, 이과 구분 없지만 구분이 뭐 어느 정도는 되지만 어느 거를 쳐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칠 때는 문이과가 구분이 돼요.
뭐 그거는 어차피 내가 가영이든 나영이든 선택하면 되니까 상관이 없지만 과목명이 바뀌는 게 보이세요? 과목명이 완전히 바뀝니다. 제일 큰 차이는 여기 미적분 2, 수학 2 이런 부분 있잖아요. 수학 2 부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저긴 수학 1이 있었는데 여긴 안 나오네요가 아니에요. 아예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을 본인 혼자 공부하는 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기출 분석 특강이라는 강의가 있을 거예요. 기출 분석,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면 도움을 얻으라는 거예요. 혼자 해서 얻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도움을 얻으면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분석 특강 강의를 들으시고 내가 어느 부분을 집중해야 되는지를 파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고요. 꾸준히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강의 해설지 꼭 참조하세요. 문제 풀고 난 다음에 다시 풀기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제 풀고 틀렸다고 해서 그 개념을 아는 거 아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꼭 해설지 보시고 해설 강의 보시고 거기 나왔던 개념들을 자기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번에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요. 어떤 학생이 일기를 써놓은 거거든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오늘은 13시간밖에 공부를 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속상하죠? 자,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들 이 사람 아시죠?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느라고 모른가? 조성진, 성진이잖아요, 성진이. 천재 친구. 이 친구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죠.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3달 동안 내가 쇼팽이 된 것처럼 정말 자기가 쇼팽이 된 마음으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좋은 성과를 얻었죠. 이런 천재 사람도 그렇게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 대학을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못 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시험장을 나오면서 아쉬워 라는 마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엄마한테 미안해 라는 마음이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행운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누구에게나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게 오나요, 행운은? 준비된 사람, 노력하는 사람에게 옵니다. 그래서 덕소고 학생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대학에 가는 그런 행운이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